지금 이 시각에도 아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기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거예요? 5시 40분 경에 들어왔어요. 50분 됐네요. 50분. 50분이요? 네. 근데 지금 아마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혼자가 돼 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 이 아기들은 그나마 행운입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그냥 브로커잖아. 현실에서도 아기를 사고 팔고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아기를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고 또 용인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이 길을 한참 오르면 작은 교회가 나오고 그 안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아기 2천여 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엄마들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거의 많은 엄마들이 하혈을 하면서 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엄마의 본능적인 마음. 요즘 매일 돌아다니시면 합니다. 이날 갓난아이 한 명이 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늘 애기 들어왔잖아요. 몇 시쯤 들어왔을까요? 5시 한 40분쯤? 네, 5시 40분에 애기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있나요? 네네네. 어떤 애기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 애기 내려놓지 말고 잠깐만 일로 오실래요? 사흘 전 태어난 아기. 보육사 선생님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기 들어왔을 때 바로 벨이 울려서 바로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네네. 엄마가 룸으로 해서 오셔서 상담 선생님 상담을 하러 나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안고 이쪽 온 상태고 많이 울고 지금 이제 조금 안정 찾았어요. 방을 꽉 채운 8명의 아기들. 제각기 예쁜 이름이 붙여졌지만 절반은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선 부모들에게 출생신고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17은 끝내 거부하거나 포기합니다. 10대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학교를 못 다니겠죠.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죠. 지난해 이곳에서 상담한 부모들 중 68.9%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기 엄마 11명은 임신을 숨기려 집이나 모텔 등 병원 밖에서 출산했습니다. 자가분만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따지면 앞으로 아마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 불길한 예감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신생아 번호를 받은 아이들과 출생신고된 아이들을 대조했더니 무려 2,200여 명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기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삭제된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늘었고 출생신고가 누락된 2,2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34명. 700여 명은 아직 행방조차 모릅니다. 이번 조사엔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는 또 외국인 아동 같은 이제 저희가 통계로도 잘 정확히 잡고 있지 않은 아동들까지 우리 사회가 가장 아이들의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조차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 사태가 정말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듣고도 믿기지가 않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의 일부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행방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사각에 놓였나 하나하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아이들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 앞서 유사한 상황으로 형사 재판까지 받은 사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출생 미신고와 관련한 전국의 1심 형사 판결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두 38건이었습니다. 네, 살펴봤더니 피고인 대부분이 친부모였고요. 예. 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33명이었는데요. 절반이 신생하거나 만으로 1살도 되지 않은 이 영아였고요. 또 심지어 19살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살이요? 19살까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으면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출생 신고가 안 되면은 건강보험 혜택 같은 것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의료 사각에 빠지기도 쉽고 유치원이나 학교조차 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 판결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7.8%가요. 부모가 미혼모거나 아니면은 혼외자를 낳은 상황이거나 이렇게 혼인 관계밖에 출산을 했던 경우였고요. 또 아이를 직접 키우더라도 이 법적으로는 숨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산 자체를 숨기려고 뭐 집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도 36.8%나 됐거든요. 네. 근데 출생 신고된 아이들은 99.8%가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극소수만 병원 밖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격차가 큰 거고요. 또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이들이 상당하지 않을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일부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 출생 통보제는요. 의료인이 산모의 진료 기록부에 아기의 출생 정보를 입력을 하면 또 의료기관장이 2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또 이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을 하고 지자체가 이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한 달 안에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나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겨우겨우 대책이 마련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정부가 통과시킨 이 출생 통보제가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낼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출생 통보제.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병원 안에서의 출산은 자동으로 정보가 지자체까지 부여가 되고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생 신고제의 사각지대가 모두 해소될까? 오히려 병원 밖 출산으로 몰리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생 통보제를 했을 때 저라면 더 숨었을 것 같고 이래저래 피해 보다가 정 안 됐을 때 병원에서 출산을 해서 어쨌든 반강제로 출생 신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내 호적에 아이가 올라오고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긴데 저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거론되는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엄마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불안한 산모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체계 아래, 국가 보호체계 아래 우선은 들어오게 하고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 산모는 산모대로 보호하고 아기는 아기대로 국가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 보호출산법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 논의되기 전에 보호출산제를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설계하려면 아이를 낳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원해주고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걸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야 그 실내 출산이나 임명 출산이나 보호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출생통보제에 저희가 집중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등록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혼외자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출생신고 부분이 아무래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빚어지다 보니까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투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엄마 정보만을 기재를 하고 아이의 아버지 정보는 미정 우선 잠정적으로 한 상황에서 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미혼인 아빠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제약도 보완할 과제입니다. 아기가 대한민국의 국적과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내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주민번호도 없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유령처럼 난민처럼 너무들 원통해하죠. 부모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설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모든 게 다 부모에게만 맡겨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임산부일 수 있는데 부모에게만 맡겨주면 되겠느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럴 수 있게 만들었어야지 되는 게 우리의 정책이어야 되는데 혼외 출산이 많은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위기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베를린의 한 상담소입니다. Ja, ich verstehe. Sie sind schwanger. Und wissen Sie, wie weit die Schwangerschaft ist? Okay, im 5. Monat. 산부인과 의사가 안전한 출산 방법을 알려주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Und das heißt, die Beratung teilt sich auf. Es gibt Stufe 1 Beratung. Das bedeutet, wenn ich jetzt mit einer Schwangeren spreche, dass sie, wenn sie das Vertrauen zu mir findet, mir über ihre Lebensumstände berichtet. Und ich ihr zum Beispiel sagen kann, welche Hilfen der Staat anbietet, sodass sie möglicherweise sich doch entscheiden kann, mit dem Kind zu leben.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고 출산 기록조차 남길 수 없는 산모라면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16년 동안 생모의 정보를 비밀로 하는 실외 출산 제도입니다. Und ich kümmere mich darum, dass die Frau in die Schwangerenvorsorge geht. Bei der vertraulichen Geburt kann das entweder in der Geburtsklinik schon stattfinden oder auch, und ich nehme Kontakt zur Klinik auf, dass nur ich die Identität der Frau kenne. 독일은 2014년부터 실외 출산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임산부의 출산을 돕고 출산 후엔 병원이 산모의 정보 없이 아이를 출생신고합니다. 이후 청소년 관청이 법적 후견인이 돼 아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이는 16살이 되면 생모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출산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낳자마자 베이비박스로 보내거나 유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겁니다. Wenn sich damit die Konfliktsituation nicht lösen lässt oder wenn man Glück hatte, irgendwie vor der Tür von irgendwelchen Menschen abgesägt worden sind, dann die bessere Alternative ist dann eine Babyklappe und dann eben als Alternative, als bessere von den Alternativen
dann die Möglichkeit einer vertraulichen Geburt, damit dann eben nicht nur das Kind möglichst schnell versorgt ist, sondern auch der Geburtsvorgang medizinisch begleitet wird. 신뢰출산법이 제정되면서 위기 임산부를 촘촘히 지원하는 상담 체계도 강화됐습니다. Es ist damit außerdem der Effekt erzielt worden, finde ich, dass es eben noch mehr Wissen gibt über Schwangerenberatung, über Hilfsangebote, über die Möglichkeit, sich auch aus der Anonymität heraus trotzdem Hilfe zu holen. Und ich bin nicht allein mit einer schwierigen Situation. Das ist ein wichtiger Vorteil. Und ich sprach ja von de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also als Informationssystem und mit Telefon-Hotline und E-Mail und also Website, dass auch wirklich diese Angebote viel stärker ausgebaut wurden. Das hätten wir sonst nicht in Deutschland, wenn wir das Gesetz nicht hätten. 법 시행 후 3년간 결과를 살폈더니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상담받은 임산부 가운데 24.2%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13.7%는 정식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낸 겁니다. 실외 출산을 선택한 경우는 21.8%였고 베이비박스 등으로 보낸 경우는 4.5%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회는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odass wir jetzt, also bei Kindern, die immer noch so leben, dass es eine vertrauliche Geburt ist, sind wir jetzt bei ungefähr 990 Kindern in Deutschland aus all den Jahren. Und die große Hoffnung, dass die Babyklappen jetzt alle leer sind und dass die anonymen Geburten gänzlich entfallen, das hat sich so nicht eingestellt. Das ist nicht eingetreten. Also die vertrauliche Geburt wurde sozusagen wirklich entwickelt, um das möglichst zu ersetzen. Es sollte es nicht nur ergänzen, sondern es gab viele Probleme. 탄생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둠 속에 숨겨지고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버린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인이 사망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라는 그 한계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건 아이들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의 몫이라는 걸 그림자 아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236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비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침내 안전해진 아이들을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